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정말 힘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계좌도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내 계좌에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분들,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가 오아시스처럼 저희에게 이런 하락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종목들 준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락장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파트너와 인사 나눠볼게요.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장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장 너무 힘드니까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다들 힘들 좀 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네. 힘이 안 나는 힘을 내시라고 말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버티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황을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직시를 하시고요.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또 방송 후반에는 원픽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5월달 원픽 종목도 다 리뷰해 드릴 테니까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 서울경제TV 1시간 동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의 남자 이용준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24일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릴 텐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수익이 잘 났었고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시 또는 2시 이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지수가 폭락을 했고 게다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2%, 3% 빠진다는 것은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게다가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98%, 4%가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엄청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수가 빠질지, 언제까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잠시 후에 지수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시점이 어디든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현재 2,300개 종목 중에 2,053개의 종목이 급락 또는 하락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락 사유가 무엇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면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한 가지 이유는 오를 호재도 없다는 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락 사유를 굳이 들자면 우리가 펀드 같은 거 들잖아요. 펀드도 들고 ETF도 들고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간 패시브 펀드 자금이 대거 이탈되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크니까요. 손절 라인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를 낳고요. 하락은 하락을 낳는 상황이다. 호재가 없는 게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굳이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다우 산업 나스닥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265원이고요. 다시 또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300원을 돌파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1300원을 돌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인데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가장 근간에는 원달러 환율이 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노란톡방이나 VIP방에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사실은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경제신문에 증권사에 내놓으란 지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분들의 예측을 들어보면 한 줄 결론을 드리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은 다 하는 거니까요.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증시 예측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노란톡방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시고 내 종목이 빠지는 이유가 전문가를 잘못 만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코스피 차트입니다. 오늘 또 음봉이 나왔고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뭐 오름폭이 있습니까?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빠지는 게 국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는 수익을 내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드리면 오늘의 하락폭은 좀 약간 차가울 정도로 짜증이 나는 게 21선 돌파를 못하고 자꾸 깨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이런 차트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빠질지 오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 주봉을 길게 보더라도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 60일선 아래에 내려와 있잖아요. 60일선이 강력한 저항이 될 텐데 60일선, 21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증시는 다시 화랑이 될 것이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6월달, 지금 5월이니까 6월달에는 2,7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물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6월달에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증시 주봉은 이렇고 또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봉은 더 심하죠. 2021년 6월달 3,316포인트를 찍고요. 지금 연일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61선 지지가 2,450포인트에 있으니까요.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지 제가 말씀드린 2,700포인트가 발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장에 여러분들이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세력주, 수급주 위주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이용준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장에도 수익 내고 있는 사람이 이용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말씀드렸고 지난 이제 5월달 탑픽주를 한번 정리를 다시 간단히 해드리고 오늘 개인의 선택할 텐데요. 5월 9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월, 화, 금을 하니까요. 그래서 5월 9일날 자연과 환경, 대한전선 다 수익 드렸고요. 그리고 5월 10일날 옴니스템은 지금도 좋습니다. 노란톡 무료방에서도 자꾸 언제 매도하냐 물어보실 텐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날씨에 물어보십시오. 노란톡방의 무료방은 매도 사인은 안 나간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SPO스도 급등이 한번 나왔죠. 수도 관련 섹터로 나왔고요. 네. 16일 날 나왔던 파미셀은 뭐 상한가는 못 갔지만 고점이 21%나 올랐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17일 날도 SPO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대한과학이 나갔는데 이 많은 종목 중에 대한과학이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안 갈 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워낙 다 맞추셔서 네, 그러실 다 것 맞춰서 같아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걸 왜 제가 못 맞추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될 시험인데 99점을 맞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과학을 사고 대한과학만 사셨던가 대한과학을 사시고 왜 안 가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1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5월이 한 7일 정도 남았잖아요. 어차피 5월의 종목이니까 저는 5월 달 이내만 한 번 슈팅이 나와주면 이것까지 가면 100%이고요. 이게 빠지더라도 뭐 90% 정도 수익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과학이 저희 5점이 될지 아니면 반전의 기회가 될지는 5월 달 저도 한번 지켜보겠고 그리고 어제는 프론티어 설명해 드렸죠. 프론티어 오늘 보신 분들 아셨을 겁니다. 5% 가까운 고점 대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신기하리만큼 추천하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VIP방 회원님분들은 저한테 신기가 내린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기 네. 때문에 신기는 없다. 다만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장에도 원픽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요. 승률로 한 80%, 90%가 되기 때문에 원픽 종목도 오늘 방송 후반에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주식장을 떠나지 마시고 있으셔야 오를 수 있는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달에는 2,700포인트 간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가는 기간 동안 간 이후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금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방도 도망가지 마시고 계시고 VIP방은
제가 책임지고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섹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한가 종목은 한창이라는 종목이었고요. 한창이 상한가의 종목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인데 보시면 자회사인 한창 그린홀딩스가 세계 최초 폐플라스틱에서 열 분해를 해서 재생유를 만들 수 있는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인데 지금 약간 독고다이 같은 느낌이 있어. 유일하게 한창이 이런 이슈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테마는 UAM, 로봇, UAM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창만 지금 독고다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한창이 상한가를 갔다 말씀드리고 한 종목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수가 안 좋다 말씀드리고 강세 섹터로는 찐 섹터는 로봇 관련주 섹터를 오늘 강세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 상한가 갔구나. SP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2등주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등주인데 1등주와 2등주는 거의 상한가 근접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장주 매수하셔야 되고요. 대장주 너무 올라버리면 2등주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 4등, 5등주 하셨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니까 지금 관련주 섹터는 로봇 관련주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원숭이 두창 로봇 관련주, 원숭이 두창 UAM 관련주, 오늘은 원숭이 두창 로봇 관련주. 그럼 내일은 뭐가 될지 대충 아시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팩트는 현재 자동차 그룹이 로보틱스 등의 신기술 분야에 총 63조, 우리나라는 63조를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에서 집중하는 사업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UAM, 오늘 로봇 관련주, 오늘 방송 후반에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이 섹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악소리 나기 힘든 장인데 이게 여러분이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앞에 서가지고요.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엔 제가 있을 테니까 항상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인의 선택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때는 힘내라라고 말을 건네는 것조차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힘을 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용준 파트너가 버텨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6월 2700론 긍정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시간 오아시스 같은 그리고 이 시장에 잘 헤쳐나가게 해줄 수 있는 100점짜리 길잡이와 함께 하셔야 그 시간 어렵지 않게 버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야 시장이 시원한 반등이 나올 때 함께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함께 웃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어려운 장세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주저하지 말고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8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8위입니다. 일진 디스플이 차지를 했는데요. 일진 디스플 오늘 흐름 보면요. 8.98% 상승 나와서 2,3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장 막판에 직선으로 치솟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윗골이 짧은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진그룹이 그룹 내 알짜 기업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자, 지금 SK, LG, 롯데케미칼 대기업 등판 소식도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룹주이기 때문에 함께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8개 종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종목이 첫 종목인 일진 디스플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일진 디스플은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일진 디스플이 매각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일진 계열사의 알짜 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 이슈가 있거든요. 시총이 4조나 되는 데인데 이게 왜 지금 알짜냐고 이렇게 여쭤본다면 우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또 일본에 몇 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각 이슈에는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드릴 원픽 종목도 자동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UAM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 또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의 상승은 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일진 디스플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계열사들을 관종에 넣으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업 일진 디스플은 사실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니죠.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개요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드는 회사이고 오늘 8.9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선택에 있게 일진 디스플이 나온 이유가 봤더니 일진 머티리얼즈는 마이너스 0.9% 소폭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막판에 일진 디스플레이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인의 선택의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팁을 몇 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 내일 보시면 수익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채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시총이 4조이고 일진 계열사 중에 가장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심사 기간에 롯데하고요. 그리고 SK, LG, 포스코까지 지금 예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 롯데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알짜 회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은 4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사업을 하고 싶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꼭 필요하니까 이 매각 이슈가 앞으로 더 부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계열사는 일진 디스플레이 시작으로 해서 일진 홀딩스가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일진 다이아, 일진 전기까지 이렇게 5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상승률 1등은 일진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등은 플러스 6.1%가 오는 일진 홀딩스가 지주사죠. 지주사가 이제 대장이 된 건 2등주가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의 흐름이 중요한데 내일의 대장은 일진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진 디스플과 일진 홀딩스 2개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 분봉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분봉을 봤더니 갑자기 장 막판에 끝나기 10분 전에 3시 8분부터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일진 홀딩스가 실제로 일진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진 홀딩스, 일진 디스플레이 2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양호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가 일진 디스플레이고 일진 홀딩스는 매출액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좋고 배당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 홀딩스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내일 거래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공시를 좀 보면 일진 디스플레이 그래도 하나의 재료가 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5월 달이죠. 다다음 달이 7월인데 7월 14일부터 전환사채 청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 2,615원입니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7월 14일에 바로 청구를 하려면 주가를 빨리 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청구 기간이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이니까 주가 부양을 지금 안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환사채 재료와 그리고 매각 이슈의 재료를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일진 디스플은 2,615원이 전환 최저 조정가액이기 때문에 7월에 실행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로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또 크진 않지만 8%짜리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 이슈 기념에 이렇게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진 홀딩스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진 홀딩스 차트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요. 거기다가 눌렸다가 하락하고 오늘 다시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수급이 들어온 수급들이 보시면 나간 흔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랑 일진 디스플레이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차트를 설명할 때 제가 오늘 좀 일진 디스플레이 좀 중점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엘리어트 파동하고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고 몇 시간씩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관련 자격증을 다 따면서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의 초보자들, 이제 엘리어트 파동 신봉자들이 나오는데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의 단점은 뭐냐면 기준이 모호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피보나치를 안 하니까 몰라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를 하단부터 최근 상단까지 줄을 쭉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0.618 구간, 0.382 구간, 그리고 0.5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차트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 홀딩스의 고점은 이 동그라미 친구가 0.5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대로 하면 0.382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0.618 구간까지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일진 홀딩스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그 차트 신봉자들 그리고 줄을 긋는 걸 좋아하는 저항 지지 이 신봉자들은 차트에다가 줄 5개 정도만 그으면 사실 지지저항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하는 거지 맹신하지 말아라. 저도 할 줄 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돈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지지저항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 신봉자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을 맹신하지 마시고 기준을 삼으시는데 저는 일진 홀딩스가 일진 디스플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진그룹 내 알짜 기업이죠. 일진머티리얼즈의 매각 이슈로 오늘 관련주들, 그룹주들 급등이 나왔는데 워낙에 알짜 기업인데다가 대기업도 이미 등판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장은 이렇게 일진 디스플이 대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가 2등주, 오늘은 2등주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대장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일진 디스플 만나봤고요. 7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7위입니다. 세원 ENC가 차지를 했는데요. 세원 ENC 오늘 11.62% 상승 나와서 7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윗골이 조금 단 장대 양봉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어떤 게 직접적으로 세원 ENC 오늘 급등에 영향을 줬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하면 네. 전문가는 한 개만 잘하면 됩니까? 100개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네. 이 차트의 답입니다. 세원 ENC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 개요를 보면 가스, 정유, 석유화학, 줄기세포, 건강식품, 콜라겐, 화장품까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하나만 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식만 합니다. 선물, 비트코인 안 합니다. 주식만 해도 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도 하나만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회사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부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개인의 선택에 세원 ENC가 왔다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아했는데 왜 이 종목을 개인들이 궁금해하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HTS상 보면 증백 종목이잖아요. 증백 종목과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전환사채, 언제라도 관리 종목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종목이고요. 키움에서도 다 증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금 100%만 있어야 매수 매도가 되는 이유는 그 회사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회사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원 ENC 종목은 이렇게 사업 분야가 너무 다각화돼 있는데 사실 뭘 하는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6%가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다 동전주잖아요. 73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관련 기사나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될 만한 재료가 있는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5월 12일 날 이 차트를 보면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 날은 하한가까지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하한가 급락이 나올 때도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수급까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하한가 간 날은 개인이 매도를 약 21억 정도 거래 대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149억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큰 금액은 아닐 텐데 20억, 뭐 100억 정도만 매도해도 한가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부채나 유보율은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작년 적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의미를 두고 매매를 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거래량이 없고 상승을 할 때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세원 ENC를 혹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동전주이고요. 재무도 불안하고 수급의 주체도 없고 거래량 없이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쳐다보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원 ENC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문가는 하나면 잘하면 된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세원 ENC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고 오늘 상승에 크게 의미 두지 말고 혹시 보유하셨다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더 좋은 종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더 좋은 종목은 아마도 오늘 방송에서 방송 말미에 이용준 파트너가 또 준비해 오신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7위 이렇게 세원 ENC 만나봤고요. 6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6위입니다. 맥스트가 차지를 했는데 맥스트 11.99% 상승해줬고 21,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350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에 갈 것처럼 올라줬는데 조금씩 반납하면서 고가 대비 2,000원 정도 빠지면서 윗골이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만 매수를 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뭐 애플의 MR 혼합 현실 기기 개발 기대감을 강세를 보였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뭐 이제 곧 혼합 현실 기반 헤드셋의 최근 선보이고 출시도 앞두고 있다. 네. 이런 보도도 해외에서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게임주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맥스트를 시작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메타버스와 이런 플레이-투-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물려서 힘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도 보셔야 돼서 맥스트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MR 헤드셋인데요. 이걸 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합 현실입니다.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기인데 이게 지금 시판된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마쳤다, 시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시판이 되겠죠. 시판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가상 현실과 플레이-투-원 게임주에 관련 수급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급등이 나오고 또 상한가가 가고요. 하루 쉬었다가 또 오늘 다시 급등 11% 갔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보시는 애플 헤드셋이고요. 그래서 관련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많이 이제 손절하셨거나 지우셨을 텐데 MP 보시면 되고요. 뮤직 스튜디오,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까지 관종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지 않은데 이런 메타버스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유보율들이 좀 훌륭하기 때문에 받는 구간에는 좋은 공시도 같이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22선 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거래량까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보나치 수요에도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우선 제가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우선 오늘 22,000원이라고 하면 25,000원에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바로 갈지 눌려서 갈지 모르겠지만 눌린다면 2만 원이죠. 2만 원까지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 바로 갔으면 좋은데 주가는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눌렸다가 가면 25,000원에 한번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맥스트를 관종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종목 중에 2개 종목은 제가 좋다 보고 있는 게 맥스트하고 일진 디스플, 일진 홀딩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관종에 넣고 내일 한번 보십시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동안 굉장히 핫하다가 잠잠했었는데요. 맥스트를 시작으로 다시들 올라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관련주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NP, 위즈윅 스튜디오, 선익 시스템 등등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자, 맥스트와 함께 메타버스 흐름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흐름 나올 때마다 좀 수익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는 오늘 맥스트와 또 일진 디스플 두 종목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함께 정리해 주셨으니까 두 종목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6위 종목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5위 위니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위니아 오늘 13.6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3,87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위니아 오늘 하락장이 무색하게 장중 내내 강세였고 윗골이 조금 단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에어컨 관련주잖아요. 네, 에어컨. 지금 우리나라 덥다 하는 거는 이미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올여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 맞이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 많이 타시죠? 엄청 탑니다. 네. 더위가 사실은 타면 더위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예상하는데 인도 네. 같은 경우는 벌써 1월 달, 3월 달, 2월 달도 4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역대급 더위 때문에 밀 생산이 흉작이 났다. 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우리도 굉장히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덥겠죠.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폭염은 수혜주 받을 수 있는 게 에어컨 하고요. 선풍기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니아가 그런 맥락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13%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급등이 아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21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니아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오늘 차트적으로 21선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차트를 봤더니 관련주를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 하세요. 우선 에어컨 관련주로는 위니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세코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풍기에 영원한 강자인 신일전자도 사실은 보시면 되는데 신일전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중에는 바닥에서 올라온 위니아 보시면 되는데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위니아보다는 제가 5월 10일 날 다른 어떤 경제 방송보다 빨리 말씀드린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옴니 시스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제 5월 달이고 6월 달, 7월 달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노란톡방에 조금만 오르면 팔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본인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폭염에 대한 재료를 좀 정리해 드리면 한낮 체감 온도가 이미 30도를 육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여름 전력난이 예상이 되고 올여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워셔 같은 제품이 이미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올여름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어컨 많이 틀면 전력이 많이 도니까 이게 또 전력난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력을 스마트 그리드하는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도 자꾸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바닥에서 이제 그 양봉이 나왔지만 121선에 걸렸거든요. 위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니아를 내일 매수하시기보다는 위니아하고요. 옴니 시스템 관종에 넣으시고 눌릴 때마다 한번 6월 달까지는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전력난 수혜주를 제가 5월 10일 날 2,490원에 이미 옴니 시스템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바닥에서 움직였던 위니아인데 관련주로 에어컨 관련주로 위니아뿐만이 아니라 파세코, 신일전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일전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위니아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사실 이용준 파트너가 옴니 시스템 이미 공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따라가셨으면 오늘도 사실 빨간불 켰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미리미리 짚어주고 계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힘있게 갈 종목들 미리 캐치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위니아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4위입니다. 마니커가 차지를 했는데요. 13.83% 상승 나와줬고 1,97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꾸준히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윗골이 몸통보다 훨씬 긴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라서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6월부터 닭고기 수출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닭고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치킨이 저는 제가 사 먹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2만 원 훨씬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치킨을 왜 안 드시죠? 네, 치킨 먹겠습니다. 네. 이게 2만 원이 올랐다는 건 닭고기 값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6월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마니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급도 좀 들어와 있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니커를 뭐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보시고 시간에 또 흐름이 좋습니다. 플러스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공략을 해볼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길게 보면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너무 크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후반에 밀렸거든요. 이렇게 밀려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소화를 했어요. 윗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마니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개의 종목까지 해서 관중에 놓으시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니커를 이제 공시를 말씀드린 최근에는 전환사채 공시도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제로랑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지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정고점 2,500원 돌파하면 뭐 욕심부리면 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한 주 전략 드리면 시간에 이미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으므로 제가 드린 이 목표가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데 모르면 노란톡방에서 한번 내일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마니커 현재 자리에서 적극 매수 의견이라기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1,850원 지지라인 꼭 확인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마니커 만나봤고요. 3위 종목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오늘 3위입니다. 현대공업이 차지했는데요. 18.73% 상승 나와줬고 1,450원이 오른 9,1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1시 전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1시를 기점으로 상한가까지 뛰어 올랐다가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지금 현대차그룹 이슈와 묶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 현대차 이슈로 오른 게 맞으나 갑자기 오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부터 차근차근 수급이 쏠린 게 아니라 보시면 분봉을 보면 뭐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이 시간대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폭풍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올랐는데 핵심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10시 이후에는 사실 매매를 하지 잘 않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제가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사실은 보면서도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현대공업이 갑자기 올랐는데 상한가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종가 마무리가 고가는 29% 거의 상한가를 찍었고요. 종가 18%까지 윗골을 달았으니까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획을 보면서 종목 섹터별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UAM, 오늘은 로버트, 거기다 현대공업은 약간 자동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현대차 그룹에서 말하는 신사업 중에 하나 섹터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그 종목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현대공업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매수가를 한번 찍어 드릴게요. 급등이 나와 있고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공업은 실제적으로는 현대차의 지주 그 계열사라기보다도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또 내장재 여러분 안작의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시트를 제조해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63조 투자 소식에 막판에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가 줄을 2개를 그어놨는데요. 8,500원짜리 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가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눌리면 1차 매수는 8,500원입니다. 8,500원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들어온 거래대금을 살려가지고 8,500원 지지를 받으면 이 볼리베드 상단선을 돌파하면 10,000원까지도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도 내일 눌림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대차의 관련 섹터는 로봇 관련주가 올랐다는데 현대공업은 정방으로 올린 게 아니라 옆으로 곁다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수혜주인데 매매하실 분들 내일 바로 매수하시기보다 내일 1차 매수가 8,500원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2위 유일 로보틱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24.62% 상승 나와줬고 24,3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전혀 안 탔더라고요. 오늘 장중 내내 강세였고 윗꼬리도 짧게 단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기관 매도 물량은 다소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역시 현대차 이슈인데 로봇 관련주죠. 네, 오늘의 찐 테마는 로봇이거든요. 네. SP 시스템이 상한가를 갖고 2등적으로 유일 로보틱스였고 그리고 뭐 첨언하자면 노란톡방에는 로보로보 추천했다가 약간의 상승을 먹고 나왔는데 확실한 거는 3등주는 잘 안 가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좀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올라간다면 유일 로보틱스 3만 원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로봇 관련주 2등주이다. 오늘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의 로봇 섹터의 2등주가 유일 로보틱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 매매하신 분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유일 로보틱스 하시는 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주를 정리해 드리면 SP 시스템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로보티즈 있고 유일 로보틱스 있고 뭐 로보로보 있고 하지만 뭐 1등, 2등, 3등주까지는 매매가 나쁘지 않은데 특히 유일 로보틱스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똑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6조 3천억 정도를 뭐 투자를 해서 신기술 분야인 UAM,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니까 거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어제는 UAM 갖고 오늘 로봇 갖고 내일은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뭐 갖고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왔고 유일 로보틱스 매매하실 분들 혹시라도 제 타점을 제 기준으로 드리면 우선 저항 라인은 25,400원의 피보나치 약간 확인해 보니까요. 25,400원이 1차 저항이 나왔더라고요. 딱 고점인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 한번 시세를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눌린다면 지지 라인은 23,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700원. 이 가격이 제가 뭐 그냥 부르는 가격은 아니고요. 제가 그 방송 오기 전에 피보나치 수요로 다 그 구간들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23,700원 짧게 눌리고 바로 가면 25,400원 돌파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주로는 2등주니까 관종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로봇 대장주는 SP 시스템이므로 2등주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넣고 내일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3만 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23,700원 지지가 확인이 되면 25,400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 섹터의 2등주였던 유일 로보틱스인데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1위 종목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가 차지를 했는데요. 26.1% 상승 나왔고 10,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데 오늘 흐름 자체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오늘 후반 힘이 더 강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도 윗꼬리 짧게 단 장대 양봉으로 예쁘게 형성이 됐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잖아요.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검출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술 보유하고 있다. 네, 이 소식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주 좋은 타이밍에 기사를 낸 거죠. 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올라갈 재료가 없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시점에서 좋은 기사를 내가지고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26%로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 한번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진단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지금 발생을 했고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국내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재료만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작 때도 그렇죠. 코로나 중국에서 발발했을 때 뭐 처음에 마스크, 뭐 백신 가고 뭐 손소독제 가고 이랬으니까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파미셀 같은 백신, 뭐 천연두 관련 백신을 만드는 HK 이노엔 파미셀이 갔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다른 체외 그 종목도 약간 반등이 상승이 못 나오니까 전혀 다른 섹터인 진단키트 관련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4월에 관련해서 진단기기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질병관리청하고요. 원숭이 두창 특허를 이미 공동 출원했기 때문에 뭐 거짓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주사가 미코인데 미코는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실 분들은 미코하고 미코바이오메드를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재료로 바닥이잖아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고가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10,000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에 한번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도 아직 원유 입장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직 이런 뭐 재료 하나만으로 어느 때까지 올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그래도 하락보단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코랑 미코바이오메드를 같이 놓고 보고요.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 때처럼 치료제 관련주 급등하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진단키트보다는 또 다른 어떤 종목이 갈지도 한번 보시는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HK 이노엔 그리고 파미셀이 원숭이 두창 테마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진단키트 기술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8개 종목들 다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가 준비한 관심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너무 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종목이 없는데 생각 없이 아무 종목을 드릴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신기술 테마 중에 UAM 같고 오늘 로버트 같고요. 자율주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추천드린 퓨런티어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 물론 오늘 5% 가까운 상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고 드렸고 수익권 이미 들어왔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상승의 흐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야수의 심장으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퓨런티어를 내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퓨런티어 매수가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에 하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테마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UAM 같고요. 로버트 같고요. 오늘 현대공업이 1시에 갔으니까 이 여세를 모아서 자율주행 섹터가 갈 거다. 근데 그중에 대장은 저는 퓨런티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흐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점 아직 못 받으신 분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매우 좋지 않으나 그래도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대응하시면 매일 수익 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UAM, 로봇, 자동차까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흐름은 뭘까요, 여러분? 힌트는 충분히 공개가 이미 됐습니다. 자, 퓨런티어 혹시 정확한 대응 좀 그때그때 시시각각 대응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퓨런티어 흐름 함께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퓨런티어 이야기 해주실 거죠? 사실은 내일 이제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이 있고요. 네. 제가 6월 11일 날 그 처음으로 이게 오프라인 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힘든 장에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매수 타점 찍고 올라가는지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날 오시면
제가 진짜 숨기고 싶었던 조건식하고 제가 매매하는 그런 플로어를 다 한번 오픈해 드리려고 하고 와. 있습니다. 내일은 인터넷 공개 방송하고요. 6월 10일은 여의도에서 제가 찐으로 한번 공개 방송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강연회가 있지만 그 부분을 가기 전에 이렇게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을 보시는 것도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겠죠. 내일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자,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를 보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